네, 반갑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제법 많은 물량을 쏟아냈죠. 자, 근데 그 공격 타겟이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수급도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매까지 연결되지 않았겠습니다만 낙폭을 제법 키워놓는 모습으로 좀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었죠. 네, 초전도체 쪽으로도 약간 이동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리오프닝 쪽으로도 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자동차 업종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주도 업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반도체 쪽은 조금 애매했죠. 살짝 내렸습니다. 자, 2차전지 쪽은 많이 내렸죠. 자, 그런 두 가지 부분 제외하고 나면 자동차 업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자동차 쪽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반도체가 올라가든 아니면 2차전지가 올라가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라면 업종은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그런 형태의 흐름이었는데, 2차전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지지선에 걸쳐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요. 다만 이 21선에 대한 저항을 그대로 받아서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CPI 지표를 일단 미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일단은 상승 출발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주말에 또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 만들어낼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어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있을 거래량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 조금 안 좋게 나타나게 된다면 다음 주 초반 정세, 즉 14일 날은 장이 열리잖아요. 이날은 약간 부담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저항대에 갇혀있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유지만 좀 해주게 된다면 21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고요. 반등이 치고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분봉 상황으로 보시면은 일단 아침에 분위기가 상승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사실은 매수하기에 좋지 않은 위치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지켜지거나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종목군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지수를 전반적으로 누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수와 연결되어 있는 지수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 즉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응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세 좀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13시부터 뚝 떨어진 모습이죠. 이게 2차전지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국면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즉 시총의 상위에 있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떨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텼다, 이런 것은 밑에서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 관점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나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대신에 역시 마찬가지죠. 저항권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주가는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푹 나가오는 모습이었어요. 2시 반부터 갑자기 뚝 떨어진 모습인데, 이게 코스피 쪽에만 집중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쪽에 있는 업종 누군가를 때렸을 것이다. 자, 이거는 뭐 안 봐도 아시겠죠? 포스코 그룹주를 좀 때렸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팔아먹은 건 누구냐? 네, 삼성전자냐, 에코프로냐, 또는 뭐 다른 것들이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아니면 아마 반도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쪽은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일단은 네,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일단 뭐 2차전지 쪽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요, 큰 부담은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 판단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요, 아침과는 좀 다르죠. 10% 딩딩합니다. 오늘 표면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항대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원 아래쪽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2.54%포인트 하락했고요. 네이버도 좀 떨어졌고 카카오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올라간 거는 자동차예요. SDI도 좀 올라갔지만 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기아 이런 쪽으로 오늘 좀 상승세가 좀 일어났죠.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 오늘 좀 괜찮았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오늘 2.7%로 많이 빠졌죠. 하지만 여전히 지지선대에 유지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보합 수준 유지됐습니다만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66,000원대 이 정도에서 지지를 좀 잡아주면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쪽에서 계속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어서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그냥 적당히 잘 버틴 것 같아요. 조선주들도 조금 변동성 보이다가 다시 지지되는 모습들 만들어지고 있어서 당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고요. 오늘 대한항공 매수 들어갔는데요. 저는 25,150원에 샀거든요. 150원 잃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24,500원 정도까지 들어오면은 매수 포인트 좋은데 저는 어쨌든 매수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매수로 들어간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그런 정도, 나머지는 뭐 크게 움직임 없었죠. 네, 기업은행도 오늘 매수 들어갔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네, 1,430원 1,430원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정도 되었다. 이것도 1,400원 아래쪽 1,350원 이렇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뒤로 넘어가도 특별한 거 없고요. 금양이 오늘 9%대 하락하면서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그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을 만들어내면 주가가 좋지 않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뱀이 4%대 하락이고요. 에코프로가 2.49 하락입니다. 안 좋죠? 네, 포스코 DX는 특히 더 안 좋습니다. 이미 데드크로스 발생하면서 주가 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오늘 다 빠진 거고요. LNF도 오늘 하락이었죠? 자, 이런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뭐 각자 따라서 이제 종목들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분위기 같은 경우는 썩 좋지 않아 보인다. 매도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성주가 그렇게까지 많이 받아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여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신고가 4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1000%가 넘었거든요. 네, 100% 정도 나왔네요. 1100%. 와, 1100? 네, 맞죠? 11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나왔는데, 그냥 뭐 쑥쑥 올라가네요. 네. 아무튼 이거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데, 뭐 그 비출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강세 좀 보여줬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정도였고요. 오늘 동향을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상승 종목, 코스닥 쪽에서 1010개 종목, 20개 정도가 상승했고요. 아침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죠?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484개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는요, 565개가 상승이고요. 네, 326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면은 한 800개 정도 종목이 하락인가요? 네, 그 정도 하락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한 반 타작은 했나요? 네, 한 2배 정도 상승 종목이 더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승률 살펴보실게요. 상승 포인트 보시면 화장품 관련 주식 계속 올라갔죠.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다 또 판단되는 모습입니다. 초전도체, 화장품 이쪽이 오늘 강세를 좀 잡고 있습니다. 원익 P&E도 오늘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TPC, 진영 뭐 이런 종목들. 홍성그룹은 뭐 달라고? 이거 중국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코츠테크놀로지. 이 홍성그룹은 왕구 쪽인데 네, 뭐 이런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중국 쪽 관련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한가 종목은 9개 들어가 있고요. 얘는 근데 지금 이거는 망해가는 기업 아닌가? 네. 아무튼 네. 뭐
특이하게 올라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예요. 그 2차 전지가 아니라 저기 그 초전도체,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움직임들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종목의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체적으로 44개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 소비주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보면은요 3.29 아침보다는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3.29%포인트고요.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은 카프로가 오늘 17%, 18%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쭉 ETF다가 에이프로젠 바이오가 12%대 갑자기 변동성 커졌네요. 얘네들 같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서남 10% 하락했어요. 휴스틸, 금양, 2차전지 쪽이 조금 많은 편이죠. 네, 포스코 DX 이런 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쭉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은요, 네, 1.73 요건 조금 올라갔네요. 그래서 한 1.5% 정도 해당하는 정도의 그 계좌 상승률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는데 뭐 1에서 한 1.5% 정도 오후에 조금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판단 좀 듭니다. 그래서 1% 정도대 계좌 상승 보여주고 있으면 오늘은 잘하셨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계좌 마이너스인데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은 마이너스 나오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네요. 그래서 뭔가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매매 동향을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호텔 신라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89,200원까지 올려준 모습이었고요. 셀트로 헬스케어,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아모레 G, 그리고 농심,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수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홀딩스 매도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가를 누르는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군요. 1200억 정도 팔았는데 이 정도면 어제 이어서 또 많이 팔았죠. 아침에는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도가 좀 커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팔아먹은 걸까요? 네, 이거 지금 막판에 많이 집어넣는 거네요. 그러니까 2시 30분까지 삼성전자 매도가 얼마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마감으로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매도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00억까지 막판에 집어넣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 다음에 매수는 자동차 쪽 매수가 많습니다.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네, 뭐 전자 쪽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아요. 크게 나쁜 형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금양 이런 종목들, 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조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요. 월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들 많이 가시거든요. 막바지 휴가 기간이라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쌓여야 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에 미국장이 이제 주말에 올라버리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장이 이번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느긋하게 대응하시고요. 휴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하신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조정 국면을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 버티시고 잘 유지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겁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신나는 불금 보내시고, 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